가족 사진에 제가 잘려 있더군요. 손주가 장난친 거라고 하던데 그 사진들은 며느리가 칼로 잘라낸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세 박영자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가족 사진에서 칼로 잘라낸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분 방문이라는 모욕과 가족에서 지워진 제 존재에 대한 복수 얘기입니다. 저는 남편을 15년 전에 먼저 보낸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현우는 43세로 회사원이고 며느리 가연이는 40세로 프리랜서 일을 합니다. 손녀딸 하린이는 9살로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예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현우가 가연이와 결혼할 때 저는 정말 기뻤거든요. 며느리가 생긴다는 게 외로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가연이도 처음에는 착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자주 안부도 물어봤어요. 사실 가연이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현우가 소개해준다고 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가연이가 다이어트 중이라며 거의 드시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가연이의 성격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예단이며 결혼 비용이며 모든 걸 계산적으로 접근했거든요. 현우가 회사원이라 수입이 정해져 있는데 가연이는 자꾸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결혼식 날에도 이상했어요. 양가 인사 시간에 가연이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 마지못해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미소는 지었지만 눈에서는 차가운 느낌이 났거든요. 신혼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가연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꼬박꼬박 챙겨줬거든요. 그때는 참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입덧이 심하다며 시댁 방문을 자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혼자 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하린이를 낳고 나서는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아기가 어리니까 외출이 어렵다. 공기 나쁜 곳에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런 핑계로 시댁 방문을 최대한 피했어요. 그러다가 시작된 게 바로 10분 방문이었어요. 아예 안 오면 현우가 뭐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만 잠깐 들렀다 가는 거였죠. 정말 의무감으로만 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린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가연이가 저희 집에 오면 늘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저희 10분만 앉았다 갈게요. 하린이가 숙제 많아요라고 말하며 시계를 힐끗 보는 거예요. 정확히 10분이었습니다. 가연이는 손목 시계를 계속 확인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안절부절 못했어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불편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10분을 위해 저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먼저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닦았어요. 가연이가 더럽다고 할까봐 걱정이 돼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음식 준비였어요. 하린이가 좋아하는 떡을 사러 새벽 시장에 다녀왔어요. 가연이가 좋아한다고 들은 샐러드 재료도 신선한 걸로 골라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현우가 어릴 때 좋아했던 보이차도 정성스럽게 우려냈어요. 차 우리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가족들이 도착할 즈음에 적절한 온도가 되도록 맞췄거든요. 과일도 정성껏 깎아서 예쁘게 담았어요. 사과는 토끼 모양으로 깎고 배는 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린이가 좋아할 만하게 준비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준비해도 가연이는 앉자마자 다리를 꼬고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제가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어요.
심지어 할인이가 할머니 집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가연이는 집에서 더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많이 먹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10분도 채 안 되어서 일어나는 날도 있었어요. 할인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집에 가서 해라며 급하게 데리고 나갔어요. 제 화장실이 더러워서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었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됐어요. 혹시 정말 제 집이 더러운 건 아닌지 몇 번씩 확인하게 됐어요. 화장실 청소도 하루에 2번씩 했어요. 음식 준비도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가연이가 까다롭다는 걸 알고 나서는 모든 재료를 새 것으로 사서 최대한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래도 거의 먹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과일만 썰어두려 했지만 할인이가 좋아하는 떡을 사오고 가연이가 좋아한다던 샐러드도 만들고 현우가 먹으면 좋을 보이차까지 끓여서 준비했어요. 하지만 방문은 늘 똑같았습니다. 가연이는 앉자마자 다리를 꼬고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이 씁쓸하지만 늘 같은 말만 했어요. 그래 바쁘지. 얼른 들어가라고요. 10분입니다. 딱 그 10분을 위해 저는 하루를 쏟았어요. 우리 나이에는 손님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걸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가연이는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을 먼지 많고 답답한 집이라며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할인이에게 절대 소파에 기대지 마. 집에서 옷 다시 빨아야 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가슴속이 쿵 내려앉았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더러운 집에서 사는 사람인가요? 매일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최근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창문을 훌쩍 열며 좀 환기 좀 해야겠어요. 공기가 애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미소만 억지로 지어 보였어요. 그 미소조차 가연이는 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할인이를 위해 직접 만든 김밥을 싸줬는데 가연이가 할인이한테 할머니 음식은 집에서 먹지 말고 그냥 두고 와라고 하더라고요. 할인이가 왜냐고 물으니 그냥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다며 제 음식을 거부하게 했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녀를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을 그렇게 취급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쳐 요리하고 살림했는데 제 음식이 그렇게 더러운 건가요? 또 다른 날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할인이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제가 정성껏 끓인 보리차를 컵에 담아줬는데 가연이가 그걸 보더니 할이나 할머니 집 물은 마시지 말고 우리 집 가서 마셔라고 하더라고요. 정수기 물로 끓인 깨끗한 보리차인데 마치 더러운 물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손녀 앞에서 싸울 수는 없어서 참았어요. 제일 심했던 건 명절 때였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낼 때 가연이가 할인이한테 할머니가 차려주는 음식은 조금만 먹으라고 귓속말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집에서 제대로 된 음식 해줄 테니까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정성껏 만든 음식들인데 그런 취급을 받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심지어 가연이는 제가 만든 나물이나 전을 할인이 그릇에 덜어주려고 하면 이미 배부르다며 제지했어요. 할인이는 더 먹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포기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명절 준비하는 게 무서워졌어요. 정성껏 준비해도 가연이가 그런 식으로 무시할 생각을 하니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가연이의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제가 더럽고 비위생적인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청소하고 더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가연이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가연이가 제 화장실을 쓰고 나서 하린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집에서 화장실 다녀오고 와야겠다. 여기 화장실은 너무 좁고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제가 매일 깨끗이 청소하는 화장실인데 그렇게 말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연이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와 싸우면 결국 가족이 모두 힘들어지니까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가연이가 올 때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집안을 몇 번씩 확인하고 음식도 더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가연이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린이 생일 선물을 찾기 위해 아들 집에 들렀어요. 현우가 잠깐 외출한 사이 가연이는 물건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라고 말하며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상자 하나가 열리면서 사진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사진을 주워주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 단체 사진이었는데 제 얼굴만 정확하게 잘려서 사라져 있었거든요. 할인이 돌잔치 때 찍었던 사진, 명절에 찍었던 사진,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모두 똑같았어요. 현우와 가연이와 할인이는 멀쩡한데 저의 얼굴만 종이칼로 정교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가연이는 제가 보고 있는 걸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 그거 할인이가 장난친 거예요 라고요. 하지만 사진의 잘린 모양은 칼로 정확하게 도려낸 형태였어요. 아이 장난이 아닌걸. 어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연이는 저를 가족 안에 두고 싶지 않았다는 걸요. 사진에서 제 얼굴을 지워버린 건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간신히 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진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정교하게 잘려 있었어요. 칼로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제 얼굴 부분만 도려낸 거였어요. 아이가 할 수 없는 작업이었어요. 가연이는 얼마나 오래 이 일을 계획했을까요? 사진을 하나하나 꺼내서 제 얼굴 부분만 찾아서 정성스럽게 잘라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어요. 특히 할인이 돌잔치 사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손녀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까지 잘려나간 거예요. 여행 사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끼리 제주도에 갔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가서 할인이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추억까지 지워버린 거예요. 명절 사진도 있었어요.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인데 저만 쏙 빠져 있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연이에게 저는 정말로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요. 사진에서조차 함께 있고 싶지 않을 만큼 싫어하는 존재였던 거죠. 왜 가연이가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뭘 잘못했나 하나하나 되짚어봤지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가연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동안 가연이가 보인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10분 방문도, 집을 더럽다고 하는 것도, 제 음식을 거부하는 것도 모든 게 저를 멀리하려는 의도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심지어 제가 할인이와 단둘이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가연이는 항상 방해했어요. 할머니는 사진 찍기 싫어하신다며 할인이를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저와 할인이의 사진이 남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가족 사진에서 저를 지우는 것처럼 할머니와 손녀의 추억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가족에게서 지워지는 신세가 된 게 너무 슬펐어요. 고생한 세월들이 모두 헛된 것 같았어요. 왜 가연이가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뭘 잘못했나 하나하나 되짚어봤지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가연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동안 가연이가 보인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10분 방문도, 집을 더럽다고 하는 것도, 제 음식을 거부하는 것도 모든 게 저를 멀리하려는 의도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아들 현우가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왜 전화를 안 받아요? 현우야, 너 혼자 왔니? 응, 가연이는 피곤해서라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방에서 상자를 꺼내 잘린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진이 5장, 6장, 7장 늘어날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엄마, 이거 가연이가 한 거 맞아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할인이가 장난친 거라고 하던데 할인이가 칼을 그렇게 쓸 수 있겠니? 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짜라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어요. 그날 밤 가연이는 현우에게 시댁에 오래 있으면 애가 힘들어한다. 우리 식구끼리만 찍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고 했어요. 현우가 저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엄마, 이런 일이 언제부터였어요? 혹시 다른 일도 있었나요? 그제야 저는 그동안 참았던 얘기들을 현우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10분 방문 얘기, 제 음식을 거부하는 얘기, 집이 더럽다고 하는 얘기, 하나하나 말해주니까 현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특히 할인이에게 할머니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니 현우가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말까지 했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현우는 그동안 자기가 너무 눈치가 없었다고 사과했어요. 가연이가 엄마를 그렇게 대한다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알았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내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저는 현우에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달라진다고 해도 제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다. 가연이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너도 이제 알았잖니. 현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엄마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가연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할 수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연이가 저를 가족에서 지우려고 한다면 저도 가연이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 비위 맞추려고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서 정작 제 자존심은 바닥에 던져버리고 살았거든요.
고생한 세월이 아깝긴 했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연이 같은 며느리를 위해 제 남은 인생을 헛되게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가연이에게 당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시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강한 시어머니가 되기로 했어요. 먼저 복지관 친구들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조언도 듣고 같은 경험을 한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김할머니께 먼저 털어놓았어요. 며느리가 제 얼굴을 가족사진에서 잘라낸 얘기를 하니 김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정말 화를 내셨어요. 박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가족 모임 사진을 SNS에 올릴 때 시어머니만 빼고 올린다고 하셨어요.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이 할머니는 더 심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예 시어머니를 가족 행사에서 배제시킨다고 해요. 생일 파티나 기념일 모임에 초대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당한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복지관 사회복지사님께도 상담을 요청했어요. 가족 갈등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족 사진에서 특정 인물을 지워내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당당하게 맞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계속 참고만 있으면 가해자는 더 심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사회복지사님께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먼저 가연이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현우에게는 분명하게 제 입장을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가연이의 문제 행동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가연이가 언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해 두기로 했어요. 지금까지의 일들도 기억을 더듬어 차근차근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10분 방문부터 시작해서 음식 거부, 집 모독, 화장실 불평, 사진 훼손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더 이상 가연이의 방문을 위해 하루 종일 준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10분밖에 있지도 않을 사람을 위해 제가 왜 그렇게 고생해야 하나요? 앞으로는 가연이가 와도 평상시처럼 지낼 거예요. 특별히 청소를 더 한다거나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다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또한 가연이가 제 집이나 제 음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 바로 지적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제 집에서는 제가 주인이니까요. 주말에 가연이가 아무렇지 않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지난번 일은 오해 같아서요. 들어갈게요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현관에서 문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연아 돌아가라고요. 어머니? 저라고 하며 당황하는 가연이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잘라낸 건 사진 속 얼굴만이 아니야. 가족이라는 마음도 잘라버렸어. 가연이는 말문이 막혀 우물쭈물했어요. 그건 그냥 감정이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분만 있다 가던 날들 나도 다 지켜봤다. 이제는 나를 지키고 살겠다고 말했어요. 문이 찰칵하고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연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연이를 완전히 차단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가연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문 너머로 말했어요. 설명은 필요 없다. 내 행동으로 이미 다 보여줬잖아.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 가연이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이웃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체면을 생각할 줄 알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소리쳤어요. 내 얼굴을 사진에서 잘라낼 때는 체면 생각 안 했나? 가연이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살라고요? 제 삶도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역시 가연이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냥 삶을 방해하는 존재로만 봤던 거예요. 가연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이웃 할머니들이 나와서 뭔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가연이는 그제야 부끄러워하며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현우는 홀로 찾아왔어요. 할인이도 따로 연락해서 조심스럽게 놀러왔고 저는 다시 복지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에게 제 사연을 털어놓았더니 모든 분들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냐며 영자 씨가 잘한 거라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김할머니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영자야, 너도 이제 알았지? 며느리한테 잘해봤자 우리는 결국 남이야. 자식들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 나이에는 며느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박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대요. 며느리가 시댁 음식은 짜다며 한 번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박 할머니도 며느리와 거리를 두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부모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더 심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 제가 당한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시어머니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복지관에서 시어머니 모임을 만들었어요.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 말이에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20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옷차림에 간섭하는 경우도 있고 시어머니 친구들과의 만남을 제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용돈까지 관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며 통장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며느리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대부분 시어머니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눈치만 보며 위축되어 계시던 분들이 점점 당당해지시더라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깨닫게 됐어요. 며느리 하나 때문에 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모임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취미 활동도 함께해요. 같이 요리도 하고 손뜨개질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녀요. 특히 여행도 함께 다니는데 정말 즐거워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제2의 청춘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 모임을 통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깨닫게 됐어요. 며느리 하나 때문에 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편하네요. 가연이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10분 방문을 위해 하루 종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졌고요. 현우는 처음에는 저와 가연이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부했죠. 가연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현우도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어머니에게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게 된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현우가 더 자주 찾아와서 저를 챙겨주고 있어요. 할인이와의 관계는 더욱 좋아졌어요. 가연이의 간섭 없이 할머니와 손녀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거든요. 할인이도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요즘 할인이는 제게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 우리 오늘은 몇 시간 같이 있을 거예요? 10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동안 가연이 때문에 할인이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쉬웠거든요. 이제는 마음껏 손녀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해요. 며칠 전에는 할인이와 함께 동네 사진관에 가서 할머니와 손녀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이 사진은 절대 아무도 자르지 못할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가족 사진에서 제 얼굴을 잘라낸 가연이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사진 한 장이지만 그 속에는 저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평생 살면서 가족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복지관 친구들도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풀 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고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아요. 제 나이에 맞는 품위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연이 같은 며느리 때문에 제 인생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서예 배우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마음이 평온해져요. 붓글씨를 쓰면서 제 마음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요리 교실에도 다니고 있어요. 새로운 요리를 배워서 현우와 할인이에게 해주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가연이 입맛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졌고요.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가끔 현우가 가연이 얘기를 꺼내면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그 사람과 상관없이 살 거다라고요. 현우도 이제는 가연이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대신 저를 더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어요. 몇 개월 전에는 현우가 새 휴대폰을 사주었어요. 사진도 더 잘 나오고 통화 품질도 좋아서 정말 편리해요. 할인이와 영상 통화도 자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우가 매주 토요일마다 저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녀요. 예전에는 가연이가 싫어해서 자주 못 왔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모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 아저씨들도 현우를 보면 효자라고 칭찬해 주세요.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 아들이 요즘에 얼마나 드물겠냐면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해요.
가연이가 방해하지 않으니까 현우도 효도할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가끔 현우가 가연이 얘기를 꺼내면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그 사람과 상관없이 살 거다라고요. 현우도 이제는 가연이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대신 저를 더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어요. 몇 개월 전에는 현우가 새 휴대폰을 사주었어요. 사진도 더 잘 나오고 통화 품질도 좋아서 정말 편리해요. 할인이와 영상 통화도 자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우가 매주 토요일마다 저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녀요. 예전에는 가연이가 싫어해서 자주 못 왔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모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 아저씨들도 현우를 보면 효자라고 칭찬해 주세요.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 아들이 요즘에 얼마나 드물겠냐면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해요. 가연이가 방해하지 않으니까 현우도 효도할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지난주에는 할인이가 제게 편지를 써줬어요. 할머니께라고 시작하는 정말 예쁜 편지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보고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가연이가 아무리 저를 미워해도 할인이만큼은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 저는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손녀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더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복지관에서도 저를 반장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시어머니 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인정받은 거죠. 이 나이에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반장이 되고 나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도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며느리에게 무시당해도 참고만 살라고 하는 분들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지역신문에서 제 얘기를 기사로 써주셨어요. 며느리의 가족사진 훼손에 당당하게 맞선 시어머니라는 제목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 기사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모두들 제가 용기를 냈다며 자기도 힘을 얻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제 경험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정말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알리기로 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제 얘기를 들려드렸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의를 요청해 오셨어요. 71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 보람이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뿌듯하거든요. 요즘에는 젊은 며느리들도 제 얘기를 듣고 반성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미안했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연락해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느껴요. 모든 며느리가 가연이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저는 이런 활동을 더 활발히 할 계획이에요. 시어머니들을 위한 책도 써보고 싶고 전국 순회 강연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는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최근에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라고 생각해서 출연하기로 했어요. 제 얘기가 전국에 방송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할인이도 할머니가 TV에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신나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며 할머니가 유명인이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해요. 제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할인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거예요. 71세라는 나이가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 기사를 본 가연이가 현우를 통해서 화해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가연이가 제게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면 모를까? 현우를 통한 간접적인 화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현우는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가연이가 어머니께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연이를 선택한 건 내 몫이고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도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살 거다라고요. 현우도 어머니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할인이와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바라는 바였어요. 지금 저는 정말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가연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고 나니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면서 보낼까 하는 즐거운 고민부터 시작해요. 복지관에 갈까? 시장에 갈까? 할인이와 놀까? 친구들과 만날까? 선택지가 정말 많아졌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가서 2박 3일 머물면서 힐링하는 여행이에요. 71세의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니 생각만 해도 설레어요. 예전에는 가연이 눈치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마음껏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할인이도 할머니가 여행 간다고 하니 정말 신나해요. 할머니 사진 많이 찍어와요. 할머니가 웃는 사진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예전에 가연이가 잘라낸 가족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슬펐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가연이가 제 얼굴을 사진에서 지워버렸지만 저는 더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새로운 사진들을 찍고 있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할인이와 찍은 사진, 현우와 찍은 사진들이 제 휴대폰과 집에 가득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가연이 같은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걸요. 저는 저만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심하게 해도 참고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거든요.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면서 움츠러들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저는 가연이가 제 사진을 잘라낸 그날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굴욕적인 삶을 살았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 그냥 착취일 뿐이에요. 저는 그걸 71세에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우리 나이에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특히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시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삶이 있고 우리만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대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인 모독까지 당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제가 경험한 일들을 돌이켜보면 가연이는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로만 생각했던 거죠. 이런 며느리들의 특징이 있어요. 시부모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관리해야 할 짐이나 방해가 되는 존재로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짐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자식과의 관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가연이와는 관계를 끊었지만 현우와 할인이와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식들도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게 옳은지 깨닫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처럼 복지관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털어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요즘에는 시어머니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많아졌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가연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고 나니 모든 게 즐거워졌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면서 보낼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해요. 복지관 친구들과 만날까? 할인이와 놀까?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볼까? 정말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집에만 있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실버 모델 대회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저를 추천해줘서 참가했어요. 71세의 모델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비록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무대에 서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예전에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할인이도 할머니가 모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신나했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며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당당하게 사는 게 할인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할 계획이에요. 컴퓨터 교실도 다니고 싶고 외국어 공부도 해보고 싶어요. 71세라고 해서 늦은 건 아니잖아요. 가연이는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사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훌륭한 시어머니를 자기가 놓쳤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가연이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거든요. 현우가 가끔 가연이가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관심 없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연이가 정말 후회한다면 저에게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가연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제대로 모를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가 까다롭다고만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가연이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오히려 가연이가 없어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젊은 며느리들이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감정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 한 명의 인격체라는 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며느리가 진짜 현명한 며느리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무시하면 결국은 자기 손해라는 것도 알아야 해요. 시어머니는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연이가 저를 존중했다면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육아 경험도 나눠주고 살림 노하우도 알려주고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가연이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저를 적으로 만들어서 가족관계를 망가뜨렸어요. 지금 가연이는 혼자서 육아도 하고 살림도 해야 해요. 도움받을 수 있는 시어머니를 자기가 밀어낸 거죠. 저는 그런 가연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제게 그렇게 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이 나이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도전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가연이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시간이 아까울 정도예요. 앞으로 저에게는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로 멋진 인생을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요즘에는 인터넷도 배우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SNS도 시작해 봤거든요. 제 얘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온라인에서 만난 시어머니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보를 나누고 있어요. 전국 각지의 어르신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신기해요. 며느리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요. 건강관리법, 취미활동, 여행 정보까지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요. 이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할인이가 할머니를 도와주면서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해요. 손녀와 함께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됐어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시어머니들을 위한 조언과 제 일상을 공유하는 채널로 만들 계획이에요. 71세 유튜버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친구들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건 가연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모욕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소극적으로 살았을 테니까요. 물론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금의 제가 더 강하고 당당해진 것 같아요. 가연이가 제 얼굴을 사진에서 지웠지만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제 얼굴을 드러내며 살고 있어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이제는 인터넷에까지 나올 예정이에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현우와 할인이가 제 진짜 가족이고 복지관 친구들도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참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맞서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며느리든 누구든 우리를 무시하면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시어머니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며느리들도 시어머니가 될 날이 온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중에 자신이 받을 대우를 결정한다는 걸 말이에요. 71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자신답게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